이사할 집 보러 다닐 때 보통 몇 분 정도 둘러보나요? 전망 좋고 집 깨끗해 보여서 바로 계약했어요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런 집에 왜 이사 왔을까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죠. 오늘은 눈으로만 보면 놓치는, 묻지 않으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상담 문의한 고객이 계약할 집에 대해 물어보셔서 몇 가지 체크사항 알려드렸더니 덕분에 좋은 집 잘 계약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싶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임 소장의 부동산 톡입니다. 요즘 집 구하기 참 어렵죠.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도 막상 집을 둘러보는 시간은 고작 5분에서 10분 정도 보고 나오시죠. 남의 집 둘러본다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요. 여러 개 보고 나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 보통은 한 번 둘러보고 덜컥 계약했다가 이사한 첫날부터 후회하는 일 많습니다. 여기 물이 새네. 윗집은 왜 이렇게 쿵쾅거리지? 이건 무슨 냄새지? 이사하고 나서야 발견되는 문제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한번 이사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바로 이사 나갈 수도 없고요.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지만 사실 집의 단점을 먼저 술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 집 잠깐 둘러보더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햇빛과 바람입니다. 즉, 그 집에 채광이 좋은지, 그리고 통풍이 잘 되어 환기가 좋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늑한 것이 좋다고 커튼을 거의 내리고 사는 분이라도 기본적으로 햇빛이 일부라도 들어와야 집이 습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쪽 벽면이 막히는 구조가 창을 열어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집은 환기가 안 돼요. 그러니 집에 냄새가 스며들어 있어 답답함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남양집의 한상형 구조로 맞바람이 가능한 구조를 선호하죠. 그러나 그런 집들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채광과 통풍이 되는지는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세요. 두 번째는 바로 소음입니다.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옆집과의 벽간 소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2015년 이후에 지어진 곳이 비교적 층간소음 규제가 강화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 뛰는 소리나 성인 발자국에 따라 쿵쿵 진동이 오거나 화장실에서 변기물 내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웃 간의 분쟁, 심각한 경우도 많죠. 층간소음이 살인까지 일으켰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용 오피스텔들은 층간소음보다 벽간소음, 즉 옆집과의 소음이 더 큰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폰 알람 소리가 들릴 정도인 집들도 있고요. 물론 집합 건물들이 소음 없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생활에 피해를 줄 정도면 살기가 어려우니 확인은 해봐야겠죠. 한 고객은 예전 살던 집에서는 잘 때 귀마개를 하지 않으면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더라고요. 집에 있을 시간대에 방문해서 생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면 좋겠죠. 또 벽을 가볍게 두드렸을 때 속이 텅 빈 통통 소리가 난다면 벽이 얇아 소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분에게 저가 소음에 예민한 편이어서요 하면서 층간소음은 어떤지 슬쩍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이 심각할 것 같으면 다른 집으로 구해야죠. 세 번째는 곰팡이나 결로 또는 누수를 꼭 확인해야 해요. 처음 집안에 들어섰을 때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곰팡이는 아무래도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어 해롭고 누수나 침수 흔적이 있는 집은 큰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수리했다 하면 정확하게 재발생이 없을지 다시 물어봐야겠죠. 누수나 결로는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서요. 그러니 방 모서리, 창문 틀, 붙박이장 뒤편, 베란다, 화장실 등 습기가 차기 쉬운 곳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벽지가 울어있거나 얼룩덜룩하다면 벽면이 눅눅한 경우일 수 있어요. 곰팡이나 누수 흔적이 보인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살고 있는 사람이 관리 부주의로 결로가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 만약 계약을 원한다면 임대인에게 완벽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임차인이 환기나 관리를 잘 했음에도 재발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특이하게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물의 수압과 물 빠짐 그리고 냄새입니다. 수압이 약하면 샤워할 때나 변기 물을 내릴 때 완전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것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변기도 자주 막힐 수 있고요. 콸콸 나와야 할 물이 쫄쫄 나온다면 정말 답답하겠죠. 주방 싱크대, 세면대, 샤워기 물을 동시에 틀어보고 변기물을 내려보세요. 이때 물줄기가 약해지면 수압이 약한 집입니다. 수압이 약한 것은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배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을 내렸을 때 막히만큼 시원하게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하고 화장실과 주방 배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오는지 냄새 맡아보세요. 이런 배수구 냄새는 트랩 설치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5번째는 전기와 누전에 대해 확인하세요. 특히 오래된 건물이라면 누전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에선 콘센트 개수와 위치도 중요하고요. 비상벨이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고 화재에 대한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봐야 해요. 주변에 화재 위험은 없는지도 알아보면 좋겠죠. 6번째는 보안 상태와 주차, 쓰레기 배출 등에 관해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사실 옆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대부분이죠. 특히 혼자 사는 분들도 요즘 많고요. 그러니 더욱 중요한 것이 보안입니다. 택배나 배달이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택배 분실 사고나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불안하죠. CCTV 설치 여부, 현관 공동 보안, 방범창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서 안전한 집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차는 주차 공간이 충분한지, 주차 방식은 어떤지 확인하세요. 또 쓰레기 배출은 어떻게 하는지, 분리수거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 쓰레기 관리는 잘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7번째는 생활의 쾌적함과 안정감을 위해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들입니다. 창틀, 싱크대 하부장, 구석진 곳에 벌레 사체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히 다가구 주택으로 건물 1층에 음식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바퀴벌레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또 저층이면 방충망을 확인하고 찢어져 있다면 입주전 교체를 요청하세요. 외부에서 모기나 파리 등 벌레들이 찢어진 방충망 사이로 들어오니까요. 창문을 열어보고 도로 소음이나 주변 상가 소음 등 외부 소음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창문을 열었을 때 옆집이나 앞집에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구조는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출이 많이 된다면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아무래도 신경 쓸 겁니다.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 가구, 문, 창호 샤시 등이 낡거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창이 오래된 나무 창틀이거나 샤시가 이중창이 아닌 외창이라면 방안에 취약해서 겨울철에 난방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이렇게 확인해도 살면서는 개별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집을 둘러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편한 점이 있는지 슬쩍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집을 보고 나와서도 부족하거나 궁금한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꼼꼼하게 물어봐야 하고요. 중개사는 여러분이 묻지 않으면 단점을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궁금한 건 다 물어보세요. 어쨌든 전세 월세집을 구할 때 가격에 맞춰야 하지만 비슷한 금액대에서 좀 더 살기 편한 집을 선택해야겠죠. 물론 100% 만족은 안 돼도요. 하지만 내가 살 집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계약하는 것과 모르고 계약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체크리스트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집 구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해서 후회 없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